처음에 이제 종목 발굴을 기본적 분석, 심리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한 이후에 이제 발굴된 종목을 진입과 청산을 한 거죠. 그러면서 물타기, 불타기 막 이런 내용들을 했는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이 위험 관리 쪽이에요. 그래서 초보 단계에서 최소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부터 시작할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위험 관리는 사실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뭐 어차피 오르니까 크게 위험이 없는데, 그러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지만, 주가가 떨어질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거의 멘붕이죠, 이제 사실. 근데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이제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는 언제 오냐? 사실 이 리스크라는 의미 자체가 그냥 간단하게 뭐 한 달 정도 하락, 요 정도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폭락하면 어떡할래? 폭락 이후에 팬데믹 같은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래? 뭐 그런 생각들을 주식을 하면서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만든 게 제가 한 최소 7년 이상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당시에 1850에서 2250 사이에 이 횡보를 계속 한 거죠. 이 횡보를 할 때 제가 이제 1850 밑으로 떨어지면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다. 1850 밑으로 떨어지면 그게 와야만 3000 이상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 1850에서 2250 사이에 있을 때는 3000으로 갈 방법이 없다. 코스피 3000으로 날아갈 수가 없을 거다. 반드시 위기가 먼저 와야만 3000 이상 갈 거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배우신 분들, 그 당시에 그분들한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 실제 이제 이게 이번에 이제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역대 이제 코스피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박스권인 거죠. 이 박스권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움직이질 않았던 거죠. 이 주가가.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긴 했지만 3000까지는 못 갔잖아요. 이 3000 이상, 이 3000이 오려면 1800 밑으로, 1850 밑으로는 무조건 떨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밑으로 떨어진 흔적이 있어야만 이런 위기가 와야 현금이 풀리는 거거든요. 현금이 풀려야 이제 더 높은 지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 이 원화가 풀려야 상대적으로 이 고정되어 있는 이 주식의 수 대비 이 원화는 더 늘어나는 거니까 이 주식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는 거고, 그 돈으로 인해서 이제 지수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금융위기가 왔는데 돈이 풀렸기 때문에 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네. IMF가 왔는데 돈이 풀려야 되는 거거든요. 돈이 풀려야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 돈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날아가는 거고, 시장에서 이제 한국은행으로 쭉 빨려 들어가야 이제 이게 좀 안정화가 될 텐데, 제가 우려를 하는 거는 이쪽인 거죠.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건 좋았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골치 아플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의 폭락해 버리잖아요. 또 이러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조심하셔야 된다. 아까 1년 이상의 장기 지지선이 3번이 무너졌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지금 그런 위치에서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가 올 거다. 이런 위기가 올 거다. 한 번 더 이런 위기가 한 번 더 올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쪽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숙제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들어보셨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거 들어보셨잖아요. 코스피에서 그 시총이 200순위, 네. 150순위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요거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조사를 해서 엑셀로 정리를 하고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숙제예요. 뭘 조사해요? 코스피 200이 200개 종목일 거잖아요. 네. 코스닥 150이면 150개 종목이잖아요. 토탈 350개 종목이잖아요. 네. 예, 엑셀을 딱 열면 탭이 있잖아요. 네. 엑셀을 열면 그렇죠. 이해되셨죠? 뭐 어려운 거 없죠? 여기다가 이제 요 엑셀에다 여기는 코스피, 여기는 코스닥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2021년 11월 20일자 기준으로 이거는 계속 바뀌겠죠. 요거는 요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3월 기준으로 3월 달에 한번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조사한 거 기준으로 빠진 게 있을 거고 새로 추가된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는 것도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비교해서 이렇게 보는 것도 나름 공부가 되실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 숙제는 스텝 3가 끝나기 전까지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 비교하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큰 움직임 이런 거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빠진 이후에 왜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건지, 코스피 200에서 제외가 된 순간 또는 제외된다는 소문이 있는 그 이후부터는 주가가 계속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코스피 200만 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 물량들이.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왜 오늘 시점 기준으로 요게 필요한 건지 이해되셨죠? 이거는 온라인 교육생들도 제가 다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하시면 돼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해야죠. 각자 이제 뭘 공부를 하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저한테 배우는 거기 때문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내가 초보였죠. 그죠? 본인. 20개라는 이제 종목인데, 종목을, 왜 20개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지금 한 10개 정도 들고 계시잖아요. 전 종목이 다 파란색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체장도 안 좋아요. 이해되셨죠? 내가 20개 종목을 들고 있는데, 어느 날 봤더니 거의 다 파란색이야. 근데 심지어 고점 상태였어. 코스피 지수가. 그러면 대세 하락의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20개 종목을 막 하고 있는데 다 빨간색이야. 근데 심지어 저점 상태였어. 그러면 이제 대세 상승이라는 시그널이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리고 마침 뭐 저쪽에서는 막 상한가도 치고 이쪽 거는 막 한 5%, 7%막 이렇게 오르고 있고 그냥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다 오르고 있으니까 기분은 좋지. 근데 심리적 저점이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현금도 추가로 더 넣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돈을 더 벌지. 이해되셨죠? 네. 이런 생각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20개까지 어떻게 갈래? 처음에는 한 종목만 했으면 좋겠다.
금액은 10만 원만 했으면 좋겠다. 그 첫 번째 책으로는 제가 10만 원으로 시작하는 주식 투자라는 책이 있죠. 욕심 부리지 말고 일단 주식을 호가창 사고 팔고 요거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10만 원으로 시작하는 주식 투자 얘를 읽으라는 게 이 첫 번째 책이 요거예요. 스텝 1.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그 다음 책을 읽고 그 다음 책은 윌리엄 문일의 좋은 주식 고르는 법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책은 엑스파일이고 그 다음 책은 이 가치 투자 발굴법이고 그리고 이제 주식 작전 베스트 비법 이런 식으로 한 권씩 읽어 나가면서 그때마다 돈이 10만 원이 한 권 더 읽으면 10만 원 더, 한 권 더 읽으면 10만 원 더 그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5권 이렇게 읽으면 20, 50, 100, 200이잖아요. 그죠? 그럼 4권이 필요한 거잖아요. 4권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500만 원, 1, 2, 5, 10이니까 200만 원 다음에는 500만 원이잖아요. 또 책 한 권을 읽으면 500만 원까지는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500만 원부터 이 1000만 원으로 가는 거는 500만 원을 더 투자하는 거잖아요. 월급 한 250에서 300 기준으로 했을 때 2권 정도는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는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여기는 2권이 아니라 4권 정도는 더 최소 3권 이상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금액이 그만큼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종목 수도 이제 처음에는 10만 원 가지고 20종목까지 이렇게 늘려 나가는 거예요. 일단 10만 원으로 한 종목 사보고 또 10만 원 한 종목 사보고 또 10만 원 한 종목 사보고 해서 20종목까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쭉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200만 원이 딱 차면 그 다음에는 금액을 늘리는 거거든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그러면은 곱하기 하면 400만 원이잖아요. 남는 돈은 이제 물 타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리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100만 원으로 늘리면 2000만 원이 되는 거고. 이때는 맥스입니다. 맥스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65만 원짜리 주식을 사야 돼. 그러면 2주를 사면 안 되는 거죠. 한 주만 사야 되는 거죠. 100만 원 제약이 걸려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10만 원 제약이 걸려 있기 때문에 7만 원짜리면 한 주만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셨죠? 그런 연습을 여기서부터 쭉 해나가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형님 같은 경우에는 빠져 있는 거죠. 이런 테스트를 못 해본 거죠. 그러니까 저랑 처음 이제 배운 사람들은 제가 옆에 있으니까 이 상태 봐가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요. 그냥 차라리 사, 팔아, 사, 팔아. 이제 왜 사? 그리고 왜 팔아? 이걸 설명을 해주면서 하기 때문에 저한테 다이렉트로 배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0만 원 해가지고 2천만 원 최소 해가지고 이제 바로 진행해 버리는데 이제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가능하면 제가 이제 주변에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10만 원 가지고 그냥 해라. 그러니까 이제 정규 수업 이런 정규 수업인 거죠. 정규 수업을 안 받고 그냥 담배 한 대 피면서 뭐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한다든지 잠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소액 가지고 시작을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최대 200만 원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0만 원이 300만 원까지 만들어지면 그때 돈을 더 늘리는데 늘리는 것도 500만 원까지만 늘려라. 500만 원에서 한 6, 700까지 늘린 다음에 그게 되면 또 1000만 원으로 늘려라. 그리고 그 사이에는 책을 좀 충분히 봐라. 그리고 그 책은 다른 책이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이 책 얘기다.
이해되셨죠? 예.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심리적 분석 서적을 제가 음. 중간중간 계속 박아놨잖아요. 네. 지금도 이제 거래량으로 투자하라 심리적 네. 분석이죠. 네. 그 서적에 집중해서 막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전에는 차트 기술, 차트 기술은 이 기술적 분석이잖아요. 네. 기술적 분석에 막 집중해서 막 보고 계셨던 거고, 심리적 분석 겸해서.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투자 기법, 100% 얘는 이제 매매법 플러스 이 기술적 분석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막 보셨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책들은 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책만 주구장창 보라는 것도 아니고 심리적 분석 책만 주구장창 보라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특정 사람이 만든 매매법, 뭐 되도 않는 매매법들 되게 많거든요. 그걸 서적화 해가지고 막 이 시장에 내놓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막 읽으라고 하지도 않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웬만하면 겹치는 책이 아닌 그런 것들을 한 권씩 한 권씩 읽어 나가면서 실력을 키워 나가는 내공인 거죠, 내공. 일종의 내공을 막 키워 나가면서 투자금도 늘려 나가는 게 좋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지금 뭐 의미 없죠. 이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형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됐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제가 처음에는 이제 호가창 매매, 뭐 호가창 볼 줄도 모르고 어제 이제 저한테 또 배운 게 있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막 하면 근데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바빠 일이 바빠서 내가 이 FSN이라는 이 종목을 내가 사고 싶은데 얘는 좀 그렇고 이 종목을 내가 사고 싶은데 이 종목은 그냥 딱 보니까 뭐 한 668원이면은 뭐 내가 바로 살 수 있겠네. 바로 사버리는 거죠. 내가 이제 저처럼 이제 호가창을 볼 줄 알면 요거 밀릴 것 같으니까 요 정도에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11,000원 얘도 깨질 수도 있으니까 요 밑에다가 걸어놓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냥 평소에 일만 하던 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 단타를 초단기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이나 이제 스캘핑 이런 것들을 해봐야 이런 거에 좀 민감해가지고 1%라도 더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막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알게 되는 그게 이제 호가창이라서 그리고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든지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매수 한번 해보고 매도도 한번 해보고 처음에는 이 물량 넣는 것도 그렇고 좀 이게 생소하거든요. 이 툴 사용법이라든지 이제 앱 사용법이라든지 여기에 종목을 추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어디에서 주문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막 알아야 되는데 그 알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그냥 쑥 집어넣어 버리면 그 제가 긁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다 사버리니까 굳이 그렇게 비싸게 살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 배우면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다 스텝 안에서 한 스텝 2 정도 배우면 한 4권 정도면 한 달? 짧게는 일주일이면 다 읽는 분들도 계신데 그 정도 하면은 많이 배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물타기 연습이라든지 이제 뭐 매매 이제 팔기도 하는 거죠. 이제 조금씩. 그리고 이제 종목 관리 이런 것들도 좀 배우고. 어찌됐든 이제 수익을 꾸준히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계속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죠. 10,000원짜리다. 내가 10주를 사서 10만 원 어림으로 내가 사고 싶다 그러면 얘는 10주를 사야 되는 거죠. 얘도 12주를 사는 게 아니라 10주를 사는 게 맞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10만 원으로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단주에 맞춰서 사야 된다.
SL 같은 경우에는 6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5주만 사야 된다. 그래서 이 개별 종목들의 이제 보유 종목수 이 단위를 맞춰야 되는데 이 단위 주식수 개별 주식에 그거를 한 주, 2주, 5주, 10주 또는 이 한 주, 2주, 5주, 7주나 8주를 여기 사이에다가 껴 넣어도 큰 무리는 없어요. 이 차이가 커지니까 여기서부터 한 주, 5주, 10주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이제 이 2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7주나 8주를 넣어도 큰 무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넣었다면 이제 그 매매법에 맞춰서 제가 이제 뭐 700주 이렇게 들고 있는 거는 내가 용인을 하겠다는 거죠. 이 사이에서. 그리고 7000주 외에도 용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10,000주는 부담되니까.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단위가 작을 때는 괜찮은데 단위가 커지면 부담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0주 이상은 1000주 단위로 난 다 용인을 하겠다. 그러면 내가 10,000주를 들고 있었는데 11,000주, 12,000주 이것도 용인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단위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제 너무 10,000주를 사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한 1, 2,000주 사면은 어차피 나는 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떨어졌으니까 조금이라도 좀 사가지고 이 평단가를 조금이라도 더 낮추려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지금 이제 종목들이 지금 그런 종목들이 몇 종목 들고 계시죠? 그리고 이 단주 맞추기가 바로 이성적인 투자인 거예요. 이성적인 투자. 그러니까 멘붕 매수, 멘붕 매도 이걸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단주 맞추기만 딱 해놓고 있어도 이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감이 오거든요. 이 숫자에서 오는 안정감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10종목을 들고 있는데 내가 단주 맞추기를 안 한 종목이 한 종목도 없어. 그러면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적이 되는 거죠. 내가 뭐 굳이 나는 룰대로 하고 있는데 뭐. 이해되셨죠? 내 룰이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럼 고치면 되죠. 그 부분을 보완하면 되는 거고.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좀 더 보완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다음 위기는 또 오니까 어차피. 자, 여기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리스크 매니지먼트예요. 내가 샀는데 10종목은 올랐어요. 10종목이 떨어졌어요. 그럴 수 있죠. 오른 종목을 더 먹을까? 아니면 떨어진 종목의 평단가를 더 낮출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오르는 거를 더 먹을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떨어진 종목이 물타기를 해야 되는 날, 얘는 양봉이에요. A1은 양봉인 거죠. 얘는 양봉인데 얘도 양봉이에요. 근데 얘가 물타기를 하라고 알려주는 날이 된 거죠. 그러면 얘를 팔아가지고 수익을 챙기고 그 상태에서 얘는 평단가를 낮추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얘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도 이거 욕심을 내면 안 된다. 다른 종목을 살릴 가능성이 있으면 얘를 빨리 살릴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종목들은 다 최소 우량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를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떨어질 만큼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이해됐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19종목이 되잖아요. 한 종목을 팔았으니까. 돈이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 원 가지고 하는데 돈이 뭐 1,000만 원 정도가 여윳돈이 있어. 나는 여러 종목 하고 있으니 한 종목을 더 살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음. 여기에 한 종목이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물타기를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19종목을 보유 중인 게 아니라 20종목을 이미 보유 중이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마찬가지로 3배속 물타기를 했다. 그러면 얘가 이미 4종목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한 종목이. 그러니까 17종목 제약이 생기는 거라고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요. 17종목 이상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종목을 계속 줄여 나가야 되거든요. 물린 종목을 최소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를 섣불리 벌리면 얘도 물려요. 같이 물린다고요. 왜냐하면 전체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를 줄 알았는데 얘마저도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죽도 밥도 안 되거든요. 그럼 또 다른 또 이 짜투리똥 가지고 또 다른 거 또 사면 걔도 또 물려요. 그러면은 손을 못 써요. 아예. 이해되셨죠? 이 지금 한 얘기, 이 떨어진 종목을 최대한 빨리 폭파하는 게 관건이고, 폭파를 통해서 최대한 더 많은 돈 가지고 주식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떨어진 종목을 폭파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청산. 됐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내가 이제 2천만 원 가지고 주식을 해요. 지금은 이제 1억 가지고 하고 계시죠. 그거 가지고 돈을 이렇게 더 많이 만들어 온 거지. 1억이면 그거에 한 10% 정도면 1,000만 원, 1억 1,000만 원 정도가 만들어지면 1,000만 원은 빼는 거죠. 그래서 또 1억 1,000만 원이 또 만들어지면 또 1,000만 원은 빼고. 그래서 1억을 다 빼는 거예요. 1억 뺄 때까지 계속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 주식에 투자해 놓는 돈은 내 돈은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2천만 원 가지고 계속 이제 복리를 할 거잖아요. 복리를. 그래서 한 200만 원 이렇게 2천만 원에서 100만 원 단위로 계속 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시 2천만 원이 만들어지면 나는 이제 투자 원금 이 2천만 원은 별도 통장이 있는 거예요. 예금 통장에. 예금 통장에 투자 원금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은 말안 먹어도 재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어차피 이론은 되게 빠삭한 거죠. 주식이론은. 원금이 이제 줄어든 거지. 얘를 다 날렸다면. 얘가 뭐 한 10억 됐어. 근데 그 10억이 다 날아갔다고 치면 얘는 남아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얘가 남아있기 때문에 재계의 발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천만 원 가지고 5천만 원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 2천만 원 가지고 2천만 원이 먼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2천만 원이 만들어졌을 때 한 100만 원 정도는 나를 위해서 쓰는 거죠, 또. 나를 위해서. 그래서 5천만 원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5천 원, 한 500이 됐어. 그럼 500을 또 빼가지고 내가 그냥 가져가고 여행을 간다든지 그런 용도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으로 번 돈을 계속 복리 투자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근데 성취감 있잖아요. 성취감. 그 성취감을 실제 내 생활에 써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라는 거죠. 아, 내가 주식으로 벌어서 여행 지난번에는 5천만 원 만들어 놨을 때는 뭐 저기 제주도 여행 갔다 와서 가족끼리 1억을 만들었을 때는 내가 1억 1,000이 됐을 때 1,000만 원 빼서 뭐 어디 뭐 홍콩이라도 갔다 왔어. 뭐 이런. 아직까지 한 사람은 못 봤어요. 저도 안 했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평소에 돈 막 벌면 좀 소비를 좀 워낙 많이 먹는 거에다 많이 써가지고. 그래? 하여튼 뭐 지금 와이프도 그렇고
이쪽이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 달성할 때마다 한 10% 정도씩은 빼서, 예. 그래서 5,500이 되면 500을 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쓰는 거죠. 이해되셨죠? 와이프 저도 되게 좋아하겠죠? 500 정도면. 다른 얘기들은 그렇죠. 다 한 얘기죠. 그리고 복리 투자를 할 때 주식에 있는 돈은 그냥 사이버머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 빼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 돈 외에는, 이 목표 달성했을 때 빼는 돈 외에는 빼지 말라는 거죠. 네, 빼지 말고 계속 복리로 계속 굴려가지고 더 크게 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능력이라는 게 생겨요. 처음에는 1억 하는 것도 막 쫄리는데 나중에는 뭐 한 1억 5천 돼도 좀 덜 쫄리고, 그 다음에는 2억 해도 좀 덜 쫄리고, 그 다음에 한 3억 해도 덜 쫄리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리고 돈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이 매매법이 여기가 조금 부족하구나, 여기가 조금 부족해지는구나, 여기가 조금 실제로 해보니까 2천만 원으로 할 때하고 2억으로 할 때하고는 이런 차이점들이 있구나, 이러면서 보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완을 할 때는 꼭 어디다가 이렇게 내가 A4지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라고 하잖아요. 꼭 적어가지고 이 룰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아요. 이해되셨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가 많습니다, 여기. 다음 얘기는 이제 내가 한 종목에 얼마나 투자를 할까. 2천억 미만의 종목인 경우에 2천만 원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내가 1억을 하든 2억을 하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1억에서 2억으로 넘어가면서 최대 2천만 원이었는데 여기에서 물타기 한 번 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억까지는 2천만 원, 맥스 2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안 넘겼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1억이 넘어가면서는 이제 투자된 자금이 많다 보니까 이제 2천만 원을 넘겨도 무리가 없는 거죠. 그 정도는 어차피 번 돈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물타기 한 번 더 해도 될 것 같다. 얘도 여기서 물타기 한 번 더 해도 될 것 같다. 여기서 물타기 한 번 더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2억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1억 이상 하면 이제 1억까지는 아마 그게 쫄릴 거예요. 개인적으로. 근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안 쫄리는 거죠. 2천만 원 이상, 1억 그냥 다 때려박아도 안 쫄리거든요. 근데 2천만 원 조그만한 중소형주,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쫄리거든요. 1억을 이 종목에 진짜 넣어도 될까? 이에서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을 제약을 가하는 거죠. 이 제약을 가함으로써 이제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이해되셨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는 이 페이지는 1억이 기준인 거예요. 1억 기준으로 2천만 원에서 1억 사이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페이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이제 제가 투자 쪽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킬 예정인 거죠. 아직은 안 했고.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2천만 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 최대 2천만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 되는 거는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는 플러스 알파를 해도 되는 거고, 맥스 2천만 원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00만 원 마이너스 알파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1억 있다 그러면 최소 200만 원 정도고 최대 400만 원인데 얘는 투자죠. 투자는 400만 원, 수익은 200만 원 얘기예요.
그 밑에 위험이라고 한 거는 중형주나 중대형주나 대형주는 1억 가지고 할 때는 웬만하면 하지 마라. 예? 의미가 뭐냐는 거죠. 위험의 의미. 그러게요. 제가 왜 위험하다고 써놨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쪽.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종목들 자체가 소형주들이 많잖아요. 네. 2천억 미만에. 네. 그러니까 5천억 미만의 이제 중소형주. 얘네들을 하다 보면 이제 400만 원을 집어넣으면 4분의 1이 이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3배수 물타기 정도밖에 못 하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이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리는 경우가 이제 생기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되게 위험해지거든요. 이 400만 원을 때려박으면 거기에 좀 걸리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없는데 그렇죠. 이만큼이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지금 보면 이쪽은 이 중형주, 중대형주, 대형주는 이 2억까지는 안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때 보면. 그리고 중소형주까지는 한 2천만 원부터는 이제 시작을 하기도 한데 그 전에는 소형주 가지고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되셨죠? 지금 이 페이지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한 5억 이상 되면 이제 이 돈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 5억도 아니고 이 페이지도 좀 수정이 약간 돼야 될 것 같은데 한 10억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얘는 이제 이 200만 원 완전 처음부터 이제 막 그림을 그려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여기 이제 1억 이상 되면 이제 아무래도 좀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도 약간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그릴 당시 제가 이제 1억 가지고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요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수정을 가할 필요는 있는 페이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까지 얘기를 했고요. 스텝 1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우량주에 대한 일단 개념을 잡으면서 성장주까지도 일부 다루죠. 그죠? 성장주. 이 두 개의 개념을 잡기 위해서 잡주와 똥주, 그 다음에 이 초고속 성장주와 이 광속 성장주 이런 얘기들도 같이 겸해서 했던 거고요. 그죠? 그런 종목들을 대상으로 특히 이 우량주와 성장주를 기반으로 해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저평가 구간에서 그죠? 저평가된 위치에서 내가 사고 싶은 거죠. 저평가된 위치에서 사고 싶은 거고 그 저평가라는 그 기준을 기본적 분석으로 할지 아니면 심적 분석으로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이제 제공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계속 어차피 나는 손절이 없으니까 꾸준히 돈은 조금씩이라도 벌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일부 종목 물리기도 하겠지만 이해되셨죠 여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매매를 해보시면 알아요. 20종목을 계속 포트폴리오 20종목에서 30종목 정도를 계속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서 막 하다 보면 어떤 종목들은 이렇게 툭툭툭 막 튀어요. 급등을 하는 거죠. 그거를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서 오르는지. 어떤 종목이 이제 내가 보유 중인 종목이에요. 보유 중인 종목인데 한 1% 오르고 있어. 그럼 지금 얘를 팔아야 되나? 매매법은 파는 거예요. 근데 MACD가 기준선을 돌파를 하고 있어. 주가는 한 3% 상태고 현재가가. 그러면 기준선 돌파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한 10% 이상 오르거든요. 그러면 안 파는 게 나을 것 같잖아요. 이런 걸 알면. 그게 정확히 알고
더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음. 그걸 알기 때문에. 네. 이해되셨죠? 네.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스텝 2예요. 스텝 3는 이제 널뛰기 하는 거죠. 말 그대로 N자형 패턴. 막 이렇게 왜 그러냐, 왜? 언제, 왜? 네. 그래서 단기간에 왕창 벌고 싶은 거죠. 단기간에.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왜 스윙을 하냐, 왜? 왜? 이걸 왜 했어? 돈 벌려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좀 더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일본 가지고 하지 말고 초본 가지고 하자는 거죠. 분본 가지고 하고. 네, 그게 초단기거든요. 그러면 얘는 스윙 연습하는 거잖아요. 매매법은 여기서 다 알려줬고. 그죠? 그 매매법 대신 이제 일봉 대신 분봉이나 초봉을 쓰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쪽인 거고요. 차트를 크게 보는 거예요. 크게. 짧게 이렇게 일주일이나 한 달 단위로 막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3년, 5년, 10년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죠. 크게. 그래서 역대 차트를 계속 보면서 얘는 왜 대세 상승을 했는지, 얘는 왜 대세 하락을 했는지, 그게 이제 투자인 거죠. 그래서 투자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죠, 사실. 그래서 시간은 곧 돈이고.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수익률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연 환산된 수익률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단타라는 게 내가 1%를 먹었어. 그러면 200봉 기준으로는 그죠? 1%가 200%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최소. 복리니까 더군다나. 1%가 1%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단기 이 투자를 하는 게. 스윙 52주잖아요. 내가 한 2% 먹었어. 그럼 100%가 돼버린다고요. 52주니까. 연환선 수익률이라는 게 이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수익률을 생각을 하는 것과 연환선 수익률을 생각하는 거는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이해되셨죠? 근데 문제는 내 시간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이 노동력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또 빼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그게 싫어가지고 요걸 안 하고 있는 거라서. 그 다음에 시그널 매매법 스텝 2. 다음 시간에 이제 요거 기술적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리적 분석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됐죠? 네. 질문? 없습니다. 반 잘릴 걸 그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